최근 사태로 인해 세계 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사는 지난 2월 초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확진 환자 수를 줄인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부 대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인 자발적, 수동적, 사회적 고립을 가장 먼저 모델로 삼으며 국가 브랜드의 상승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이 한국의 전면적인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배사는 한국이 이 사태를 이겨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19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 사태가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무역과 공급망, 투자 관광 분야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IMF도 지난 4일 14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불확실성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5분의 1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 피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사태 초기와 달리 한국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수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신뢰한다며 이란을 입국 금지시키고 한국은 제의했던 호주는 결국에는 한국에도 입국 금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호주 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한국인 귀국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최근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전세기로 한국의 교민들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들에게 한국이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현재 126개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물품들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모로코가 전세기를 동원해 교민 105명을 귀국시켜주고 그 비행편으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어 세르비아에서도 한국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좌석이 13개인 소형 비행기에 한국 국민 5명을 태워 보냈습니다. 미얀마는 한국 방호복을 보내는 전세기로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켜줬습니다. 놀랍게도 각 나라 국제공항이 폐쇄되어 발이 묶였던 한국인들이 각국 정부가 마련해준 전세기로 한국에 올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자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현재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기에 앞으로 입국 금지가 아닌 격리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호주 총리에 이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의 폴란드 입국 허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의 경제인들이 가급적 4월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최근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피해도 우려하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이못지않게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 각국과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요청하는 나라에게 필수적인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방역 대책에도 성공하고 이제는 경제까지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한국을 끝까지 신뢰해준 UAE는 한국의 긴급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서 빠르게 지원받은 루마니아와 콜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근 전세계 스포츠 팬과 관계자들이 KBO 리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제프 파사는 7일 ESPN의 전세계 야구계가 KBO 리그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대처를 잘한 덕분에 야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 야구만 재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일본이나 최절정을 치닫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초기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달려들어 강력하게 대처했던 한국은 이들보다 먼저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고객과 한국 여행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이 한 장의 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항공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환불을 당장 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항공 환불 건수만 무려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을 모두 더하면 한국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극도로 신중해야 할 베트남 항공사들이 최근 또 한 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항공사들은 환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해주겠다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승객들이 최소한 한 좌석씩 떨어져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항공이 이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객이 좌석을 고르면 자신의 전면, 후면, 측면에 있는 좌석들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티켓은 50%의 가격에 파는 등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의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베트남 항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반부항공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 항공사들이 현금이 없어 위기를 겪자 비용을 승객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들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2020년 중단기 대출에 대한 지불 능력 보증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12조 동의 긴급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베트남의 반부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공항 서비스 요금도 내지 못해 공항에 2,050억 동을 빚진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2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ACV는 반부항공이 평균적으로 42일씩 늦게 지불하고 있고, 돈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건의 독촉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2월에 이미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마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국을 막았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길래 전 세계가 방역 모범국이라 칭하며 앞다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한국을 저렇게 빨리 막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누적 확진자 수 통계를 보시면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을 당시는 확진자 수가 16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을 막고 난 뒤 베트남 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한국까지 막았으면 확진자라도 줄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에서 브랜드의 왕이라 불리는 패션업계의 대부 조나단 한응웬, 그의 딸이 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콘 8X 전용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동 비용으로만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여성은 또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비싼 전용기를 띄워주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의 자랑 사진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트남 부잣집 딸은 이 시국에 밀라노, 런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운전기사와 고모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부 5명이 격리되었고, 이외에도 20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열심히 막더니 정작 베트남인 부잣집 딸 한 명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트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3월 6일까지는 16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3월 7일 17번째 확진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자파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불행하게도 베트남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문제의 17번째 슈퍼 전자파가 바로 일본계 철강회사 대표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유럽에서 돌아와 2차례나 검사를 받았고 2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는 자신의 옷장 속에 고이 넣어둔 채 파티와 각종 행사들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베트남 내 확산의 주범은 규칙을 너무나 잘 준수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부잣집 딸들이었던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은 일본에만 너무 친절합니다. 웅유엔 수옥북 베트남 총리
총리는 최근 아베 총리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자. 일본 정부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협력을 강화하자. 웅유엔 수석부 베트남 총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일본의 방역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한 일이라고는 성능조차 의심되고 있는 첫 마스크를 한 가정당 4장도 아니고 2장씩 나눠준다고 해 이렇게 일본에서 합성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며 슈퍼 전자파 일본인이 베트남을 휘젓고 다녀갔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든 일본의 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국에서의 손해를 베트남이 메꿔주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지난 12월 호치민 파크슨 플라자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서 곧 2,000평방미터에 육박하는 크기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 당시 2,000명이 넘는 베트남 손님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사무 이케조 베트남 유니클로 사장은 올해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35%,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설립한 공장들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이번에 베트남이 진단키트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조치하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3월도 아닌 2월에 한국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다낭의 50%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중국의 모든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 생산하던 삼성,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선택한 것도 치솟는 중국인 인건비 부담과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10년 7만원에서 현재 23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베트남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38만원인데 어느새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중국인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베트남 인건비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에 이어서 포스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은행 최초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얀마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미얀마의 현지 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해외은행들은 지점 인가만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미얀마가 한국에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반면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은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1인당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은 데다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옆에 끼고 있다. 미얀마군 장성들의 필수 시청 드라마가 한국의 이순신이고 한국 드라마 고주몽을 통해 한국인보다 고구려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베트남 기업 18,600개가 이미 문을 닫을 만큼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한국의 삼성전자 덕분에 올해 1분기 베트남 무역 수지가 3조 4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달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선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빠지게 된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